자, DAO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SQL 쿼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1, 3, 4, 5, 7 써야 되는데 쿼리 자체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어서 쿼리를 따로 빼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DAO에서 뭐 com.dao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같은 DAO에다 집어넣을까요? 그 게시판 이게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모으시면 모으셔서 쓰시려고 그러면 DB 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DB니까 인포, DB 인포가 들어가 있는 곳, DB 인포가 들어가 있는 곳. 예. DB 인포 어디다 써놨지? 예. 어이, 안 썼나? 안 썼나 봐요. 예. DB 인포가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DB 인포가 들어가 있는 거는 util 밑에 DB 폴더를 만들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뭐 DB SQL 정도의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SQL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SQL이니까 DB SQL이 더 눈에 와닿죠? 저는 이게 눈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뭘 하냐 하면 파이널에 해당되는 SQL을 쫙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파이널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보드 뭐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언더바 사용할게요. 보드 언더바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에 사용되는 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해서 이제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맨 뒤에 있는 거는 메소드 이름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메소드 이름. 요거는 이제 보드라고 하는 것은 뭐 쓰시고 요거는 메소드 이름이랑 똑같이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로. 요거는 이제 모듈 이름 개발하는 것을 보드를 하니까 이 정도만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얘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QL부터. 데이터베이스 여기 util에 DB가 있는데 요 DB 인포가 여기 있죠.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은 이제 DBSQL이라고 만들기로 했어요. 올 대문자로 썼네요. 다 약자기 때문에 전부 다 올 대문자로 썼어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일반 게시판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2, 3, 4 써도 되고 1, 2, 3, 4 쓰지 않을게요. 그냥 프라이빗으로 써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다른 데서 그냥 바로 직접 쓰기 위해서 퍼블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올라가야 돼요. 스타틱이시고요. 스태틱 얘가 수정이 되면 안 돼요. 파이널 다른 데서 얘네들이 수정이 되면 안 되죠. 파이널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죠. 스트링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문자로 이제 파이널 변수니까 보드 올 대문자로 보드 언더바 뭐 리스트 메소드를 쓴다. 이거로 쓰시고 쌍따옴표 찍으시고 세미콜론. 여기다가 이제 쿼리를 막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메소드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필요하면 더 쓰시면 되세요. 자, 리스트 말고 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필요하고 라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델리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델리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인크리즈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totalrow가 필요합니다. 얘네들 단어가 전부 다 붙어 있으니까 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 totalrow라고 totalrow는 그냥 붙여 쓸게요. 사용하시면 되고 되셨나요? 맨 밑에 거는 필요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DAO에 가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개, 다섯, 여섯, 일곱, 델리트까지 7개 맞죠?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쿼리 1개당 메소드 1개 되셨나요? 되시겠죠? 메소드 1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서비스에서 이제 메소드를 이것 불렀다 전부 2개 실행하려면 메소드 2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호출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쓰셔야 되는데 리스트는 맨 처음에 셀렉트가 필요해요.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쓰시고요. 그 알넘버, 알럼,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타이틀, 리스트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라이터도 그냥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 언더바 캐릭터, char, 캐릭터 가로 쓰시고, 라이트, 데이트, 인용관계 쓰시고, yyyy 대시, 점으로 쓰시겠죠. 점, dd, 이렇게 해서 쓰시고, 가로 열고, 라이터라고 같이 또 쓴다. 라이트, 데이트라고 또 써준다. 그 중간에 엔터 치면요, 여기 쌍따옴표가 이렇게 같이 붙여져요.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투언더 캐릭터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히트까지 써주시고, 네, 됐죠. 그 다음에 프롬 씁니다. 프롬 가로 열고 씁니다. 가로 열고 쓰시고요.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있을 때 이렇게 엔터를 한번 더 치면은 문자열 분할이 되는데, 가로 닫고부터 써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써주시고요. where 알럼 where 알럼 between 물음표 and 물음표. 이게 조회수 할 때 원래 예전에는 이거 1 n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데이터 10개만 불러오는 걸로 하셨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거 페인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넘길 때 요게 처음에 글 번호에 해당되는 1번이고요. 얘가 이제 10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데이터 세팅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세요. 되었나요? 이게 맨 밖에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플러스해서 또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서. 자, 이제 쿼리를 계속 짜볼게요. 그 프롬 안에서 첫 번째 요게 지금 요렇게 짜신 게 이제 3번입니다. 이게 1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게 3번이에요. 아시죠? 가져온다. 플러스 쓰시고, 또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어서 플러스 쌍따옴표 이어붙이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셀렉트 글번호를 붙인다. 알럼이라는 걸 붙이기 위해서 로우넘을 이렇게 붙여서 글번호를 붙이고 알럼이라는 알리어스를 만들어 쓰시는 거죠. 넘버, 타이틀, 라이터, 여기서 그냥 라이트 데이트 그냥 가져오셔야 돼요. 얘를 투 언더바 캐릭터를 만들면 문자열을 다시 위에서 문자열을 또 날짜용도 아닌데 뭐 컨버트 시키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그냥 라이트 데이트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히트 쓰시고요. 프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가로 닫고를 쓰시는 거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여기 가로 열고 여기 가로 닫고 데이터를 집어넣어 쓰는데 이게 2번입니다. 글번호를 붙이자.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일렬 번호를 붙이자. 이게 이제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 이제 플러스 원본 데이터, 가져온 원본 데이터는 셀렉트 그다음에 넘버 가져와야 되고요, 타이틀 가져와야 되고요, 라이터 가져와야 되고요, 라이트 데이터 가져와야 되고요, 히트 가져오고, 프롬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보드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가져오시고 이제 오더 바이 정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가져오시는 게 최근 거를 가져오는 거죠. 디센딩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게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로우넘을 붙이자. 되셨나요? 2번 로우넘을 붙이자. 여기에 로우넘 붙이자입니다. 3번 이제 그 1페이지에 맞는 데이터 1부터 10까지 이렇게 가져오자. 되시겠죠? 이런 쿼리를 작성해서 순서에 맞게 잘 작성을 했습니다. 좀 길어지니까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뷰를 쓸 때는 뭐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가져와야 되니까, 자, 셀렉트 넘버 가져오고, 타이틀 가져오고, 라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문자열을 바꿔서 투 언더바 캐릭터 가로 열고 라이트 데이트 형식 패턴 글자요, yyyy.mm.dd 이렇게 바꿔서 가져오고, 인용 뭐 찍고 가로 닫고, 라이트 데이터라고 한번 넣어주고요. 라이트 데이트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면요, 플러스 이어붙이기를 해줘요. 자바에서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이어붙이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어붙여서 계속 쓰는 거죠. 이제 띄어쓰기는 앞뒤로 전부 다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콤마 히트까지 하나 둘 셋. 컨텐트 안 가져왔네요. 컨텐트도 가져오고, 뷰 글보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 가져와야 돼요.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히트 6개. 그 프롬 보드에서부터 가져오셔야 되고요. 자, 프롬 보드에서부터 웨어 주셔야 되겠죠. 웨어 넘버 이꼬르 물음표 세팅해서 받아오시는 걸로 하자. 되시겠죠? 이거 데이터베이스는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암기하시라고 계속 연습을 시켜드린 거라서, 이 물음표 데이터 대신에 물음표 쓴 거 위에는 이제 보시면 달라진 게 없죠. 그다음 라이트, 글쓰기 할 때 저희가 인설트를 가지고 쓰시죠. 인설트 인투 보드 가로 열고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타이틀도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도 집어넣어야 되고, 라이터도 집어넣어야 되죠. 라이터 나머지는 디폴트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 밸류스 이렇게 쓰시고요. 밸류스 쓰시고 가로 열고, 넘버인 경우에는 다음 줄로 넘기겠습니다. 넘버인 경우에는 시퀀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버는 보드 언더바 seq.next value 콤마, 그 다음에 세 개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돼. 입력받은 걸 데이터 세팅해야 되죠. 물음표 콤마 물음표 콤마 물음표 가로 닫고, 띄어쓰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거는 오류가 나지 않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오류가 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띄어쓰기를 이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앞뒤로 그냥 띄어쓰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보드 셋,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 타이틀 수정할 수 있고요. 이꼬르 물음표 콤마 컨텐트 수정할 수 있어요. 컨텐트 이꼬르 물음표 콤마 라이터 수정할 수 있어요. 라이터 이꼬르 물음표 되시겠죠? 쓰시고 웨어 문장 조건을 써서 웨어 쓰시고, 아무거나 수정하면 안 되니까 넘버 이꼬르 물음표 4개 하나 둘 셋 넷, 맨 마지막에 넘버가 온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는 델리트 프롬 보드 웨어 넘버 이꼬르 물음표. 델리트가 제일 간단하죠. 델리트. 자, 인크리즈 1 조회시키는 것은 이제 업데이트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보드 셋, 그 조회수니까 히트를 수정하는 거죠. 히트를 수정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히트를 꺼내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죠. 그 웨어 문장 쓰시고 넘버가 물음표, 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토탈로는 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셀렉트를 쓰시는데 셀렉트 사용하시는데, 제가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나 아니면 넘버를 사용하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지금 별표를 그냥 썼고요. 별표 프롬 보드에서부터 보드의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오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뭐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검색을 하면 검색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검색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DB SQL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작성을 했어요. 이게 3번에 해당되는 1, 2, 3 SQL 작성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DAO 작성할 때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쓰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을 해결하신 거예요. 자, DAO에서 필요한 객체를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제 DAO에서 쓸 때 쓸 때 DAO에 해당되는 것이 보시면 필요한 객체 선택하는 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커넥션, 두 번째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세 번째가 리저트 셋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위에서 선언해 놓고 쓴 다음에 닫으면 되거든요.
쓰고 닫고 쓰고 닫고 필요한 것만 쓰고 닫으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프로세서가 이런 것들을 이어서 그 같은 선언된 거지만 다시 이제 그 열어놓고 쓰다가 다시 닫고 열어놓고 쓰다가 닫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그 뭐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이거를 계속 DAO 할 때마다 계속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계속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꼬로 널 해가지고 계속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똑같은 소스는 꺼내가지고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위로. 그리고 첫 번째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뉴해가지고 생성해서 쓸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객체를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필요한 객체 이제 선언을 해두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커넥션, PST, empty, 그 다음에 리저셋이 필요하세요. 이 코드를 계속 짜셔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계속 짜셔야 돼서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보드 DAO 뭐 이런 거 쓰일 때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요거를 뭐 노티스 할 때도 짜야 되고 뭐 그 DAO라고 생겨놓으면 다 짜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해되시죠? 짜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여기다가 안 쓰고 이 DAO라는 그 상위 클래스를 한 개 만들고요. 얘를 상속받게 만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DAO 클래스를 그냥 만들어요. 만들고 필요한 객체 선언하는 것을 여기다 다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상속받으면 요거를 안 써도 되는 거죠. 내 것처럼 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눈빛을 보니까 귀찮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칠게요. 커넥션이 필요해요. 커넥션. 이렇게 커넥션 쓰시고요. 컨 쓰시고요. 이꼬로 널 이렇게 선언해 두라 이거죠.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프리피 컨트롤 스페이스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얘도 이제 PST empty 이꼬로 널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저셋, 리절트 셋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쓰시고 RS 이꼬로 널 이렇게 선언을 해두시라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equal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멤버 변수이잖아요. 멤버 변수니까 생성이 되면 무조건 null로 세팅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보기 위해서 그냥 null이라고 썼어요. 이런 것들을 선언해 둬라. 되시겠죠? 선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에 들어가세요. 메소드 들어가면서 리턴 되는 것이 지금 타입이 요게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을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밑에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메소드 이꼬로 맨 처음에 널로 써두세요. 세미콜론 쓰시고요. 리턴 되는 건 널에서 리스트로 바꿔주세요. 이제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채워놓으면 데이터가 변경이 돼서 넘어간다. 되시겠습니까? 예, 채워놓으면 넘어간다. 그 여기 리턴되는 데이터를 어차피 리턴되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요 리턴되는 타입과 똑같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를 리턴하면 요거랑 동일한 데이터가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 2, 3, 4, 5, 6, 7 쓰시면 되겠는데 이제 try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리턴하는 것도 try 안에다가 이제 리턴을 하셔야 되겠네요. 리턴 리스트. 널에서 널 해도 되면 되니까 이제 쓰죠. try 쓰시고요. 그다음에 catch 불러 그걸 작성해라. 캐치 불러. 캐치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캐치 불러 썼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를 써라. 파이널리지 블록을 쓰세요. 그 파이널리에 7번 닫기 7번 닫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닫기에 사용하신 객체가 지금 여기 리스트예요. 어떤 객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는 커넥션도 쓰고 PST도 쓰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도 사용하시죠. 이해되시겠죠? 예, 닫으니까 그걸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닫기는 저희가 dbinfo에서 close 널이 아니면 세 개 닫는 거를 호출하시면 되세요. close dbinfo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부터 해결할게요. 자, dbinfo 이렇게 쓰시고요.
점 쓰시고 클로즈 사용하시고 3개 닫는 거. 예, 끝났어요. 저장. 3개 닫는 거. 요 파라미터 이름을 똑같이 써주면요, 그냥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런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써주면 그냥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코딩이 쉬워져요. 자, 7번 닫기 했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를 한 게, 예외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저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2.print 스택 트레이스, 이거는 개발자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개발자를 위해서 오류를 콘솔에 출력한다. 콘솔에 출력한다. 그게 이제 2.print 스택 트레이스고요. 사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넘기게 되는데, throws, 사용자를 위해서는 일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throw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exception을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됐죠? 처리를 해서 쓰시는데 new 하셔야 되네요. 생성자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실 때는 요 오류를 그대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예외를 생성할 때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 내가 받은 오류를 그대로 밖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 요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되시겠죠?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이렇게 문자열로 쓰면 이제 메시지만 바꾸시는 거예요. 나머지 오류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다 사라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에 해당되는 것도 다 받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메시지만 쓰려고, 예 처리에 메시지만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게시판 리스트 실행 중 DB 처리 오류가 됐다. DB 처리 오류가 났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 이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시면요, 사용자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자 예외도 클래스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다가 변수도 더 추가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뭐 지금 발생된 예외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처리되는 것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메시지만 쓸 거기 때문에 new exception하고 메시지만 잘 바꿔서 넣어주시면 이게 나오는 거죠. 예외에 대한 정보는 이걸로 보는 거고요. 이걸로 개발자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를 위한 이제 오류 처리입니다. 예외를 다시 만들어서 던져요. 그러면 이제 예외 메시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 7, 7은 있고, 1번 드라이버 확인은 dbinfo에서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연결객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커넥션 이꼬로 dbinfo dbinfo에서 dbinfo 점 쓰시면 get 커넥션에 의해서 커넥션을 가져온다. 자, 연결이 되는지 알려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시소 쓴 다음에 연결이 잘 됐어요. 연결객체를 잘 가져왔어요. 또는 이제 커넥션을 찍으시면 얘가 주소가 나와요. 그럼 연결이 잘 된 거예요. 아시죠? 연결 안 가져오면 널이면은 못 가져온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SQL이에요. SQL은 저희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SQL은 저희 이제 DB SQL에서 해결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DB SQL에서 다 만들었어요. SQL은 다 작성이 돼 있고요. 이미 돼 있으시고요. 플러스 4번 PSTMT 실행객체 플러스 데이터 세팅을 하시는데, 자, 실행객체는 PSTMT죠. PSTMT 점 쓰시고요. 커넥션에서부터 PSTMT 이꼬르 커넥션부터 커넥션 PSTMT, 그 다음에 SQL 뭐 이렇게 해서 미리 집어넣어서 쓴다. 근데 SQL이 이게
DBSQL에서 다 작성을 해놨다며요. 그러니까 DBSQL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자, DBSQL 컨트롤 스페이스바 점 쓰시면 보드 리스트 할 거예요. 야, 여기 그냥 이렇게 단어로 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드 리스트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면은 되게 헷갈릴 텐데 그냥 딱 보도 저 보드 리스트야, 이게 딱 보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꺼내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보드 리스트에 세팅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음표가 2개가 있어요. 시작 번호, 끝 번호. 아시겠죠? 그래서 pstmt 점 쓰시고요. pstmt 점 쓰시고요. set 번호니까 롱 타입으로 그냥 세팅하면 되겠네요. 롱 타입으로. 롱 쓰시고 첫 번째 물음표고요. 1번이에요. 강제 세팅하고요. 저희가 페인 처리를 아직 안 해서 인티저로 페이지 처리니까 이게 인티저로 하셔도 되고 보통 페이지에 해당되는 건 데이터를 이제 그 번호군요. 이게 숫자 번호니까 롱 타입이 제일 좋겠네요. 번호를 하는 거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세요. 그 두 번째 물음표는 끝나는 페이지인데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오자. 요 첫 번째 한 것은 이게 이제 시작 번호예요. 가져올 때의 시작 번호. 그 다음에 요거는 끝 번호. 끝나는 끝 번호에 해당이 돼서 결국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냥 1하고 10을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세팅하는 게. 근데 여기 보드 리스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물음표 2개를 저희가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한 개, 2개. 되었죠? 예, 이게 나중에 페인 처리라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뀌도록 만들어서 썼고요. 야, 이렇게 벌써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야 되죠. 실행하셔야 돼요. 자, 5번은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은 이제 pstmt 점 쓴 다음에 지금 요 문장이 셀렉트 문장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execute query라는 걸 이용해서 execute 업데이트 말고 query라는 걸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resultset이 나와요. 그러니까 rs로 받으시면 되죠. rs 이꼬로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데이터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표시하러 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담아야 되죠. 그러면 JSP로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 담기를 하셔야 돼요. 담기. if 만약에 RS가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닙니다. 널이 아니면 처리를 해주세요. 널이면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이 아니면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while문 쓰시고요. while 데이터에 있는 만큼 돌리자. 아시겠죠? rs.next 이렇게 데이터에 있으면 중괄 열고 중괄 닫고 데이터를 담으려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담는 곳이 요 리스트 객체예요. 리스트 객체. 데이터를 담아서 데이터를 리턴해서 넘긴다. 됐죠? 데이터 담는 곳이 리스트니까 리스트가 널이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if 쓰시고요. 이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RS에서 next 했는데 다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리스트가 널이면 데이터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널이라 그러면 생성을 해야 돼요. 리스트가 널이면 저희가 리스트에다가 이꼬르 쓰시고요. new 생성하고 array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열을 이용한 array 리스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는 array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언제만 생성해요? 널일 때만 생성해요. 중간에 세미콜론 찍히면 안 돼요. 중간에 세미콜론 찍어서 그냥 끝내면 계속 생성을 해서 결국 데이터 한 개만 나와요. 되시겠죠? 계속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내서 get next rs.next에서 next RSS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부요 객체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요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드 부요 타입으로 부요를 한 개 만들고요. 이거로 new 생성을 합니다. 보드 부요를 생성을 합니다. 하시고 그 데이터 가져온 것만큼 부요.set 넘버를 가져오는데 RS에서부터 rs.get long 타입으로 해서
쌍따옴표 찍고 넘버를 받아오세요. 순서 번호를 쓸 수 있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 번호를 쓸 수 있는데 그 순서 번호를 쓰시면 이제 명확하게 가져온 컬럼들의 이름이랑 매칭시켜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기에 쉽지 않으시겠죠. 컬럼들이 많으면 그 컬럼 이름을 쓰는 것을 많이 쓰고요. 그 몇 개 안 되고 하면 순서 번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et count 같은 경우는 1번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넘버 집어넣고요. 넘버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set 타이틀 집어넣겠죠. 타이틀 집어넣고 이번에 타이틀은 스트링이죠. get string 써주시고 문자는 타이틀로 바꿔라.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히트 그 다음에 마지막 히트는 이제 인티저니까 넘버 복사할게요. 이때 이제 여기 이름 바꾸기를 잘 안 해주시면 덮어쓰기가 돼버려서 선생님 이게 느리고 데이터는 안 가져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라이터 넘버 타이틀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여기도 바꿔주셔야 돼요. 타이틀만 계속 붙여넣기 하면 되죠. 라이터로 바꾸시고 라이트 데이트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넘버 지우고 히트 셋 히트 기껏 잘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거를 잘못 고치실 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고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제대로 안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눈으로 확인해라. 그래서 RS에서 꺼내서 세터에서 부유에 넣는다. 아시겠죠? 그 가로열고 가로닫기가 먼저 RS에서 get해요. get 꺼내오죠. 꺼내서 그 다음에 부유에다가 set해요. 넣는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부유액체 담았으면 이제 리스트에 담을 차례이죠. 그래서 list.add를 이용해서 부유를 저희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리스트를 리턴하고 있죠. 리스트를 리턴해서 사용을 한다. 그 예외가 발생되면 throw 해가지고 그냥 넘기니까 상관없고요. 그 여기서도 이제 파이널에서 클로즈 하러 갈 때는 이제 throws가 생기든 말든 뭐 이렇게 와서 처리를 한 다음에 넘기니까 상관은 없으세요. 자, 뭐 이 정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됐고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코드를 지금 크게 봐서 그렇지. 지금 이제 보통 볼 때는 이렇게 되니까 한 화면 정도에 해당되는 코드를 짰어요. 옛날에 리스트는 되게 길었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DAU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했고요.